안녕하세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이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분석, 좀 고급 통계 기법들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기 앞서서 결합률 분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내용이 좀 더 매끄럽게 진행될 것 같아서 그 앞부분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하고 이제 나중에 이걸 유용한 상황까지 끌고 와볼 건데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결합률 분포도 마찬가지로 누적 분포를 가지고 먼저 표현하는데 x, y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fx, y라고 하는 거는 x도 이 스몰 x 이하가 되고 y도 스몰 y 이하가 되는 이런 확률을 결합 확률 분포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두 개의 확률 변수라고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유한계 확률 변수까지도 다 확장이 되는데 변수가 여러 개가 붙어 있다는 의미로 결합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한 캐피탈 fx, y를 이렇게 확률로서 정의하는 상황이고 이때 x, y가 결합 확률 분포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x에 대한 확률 분포, x에 대한 확률 분포는 자 이렇게 표현해 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x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이제 y 변수가 바뀔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x에 관한 거다 혹은 y에 관한 거다 표현하기 위해서 첨자를 표기하라고 했는데 이건 x에 대한 분포함수에 대한 표현을 주는 거고 자 여기는 x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x만.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면 y 부분은 전체 조건으로 바꿔버려서 y를 무한으로 보내버리는 작업을 하면 요 fx 형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도 fy를 x를 무한으로 보내버려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define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fx와 fy를 뭐라고 하냐면 분포함수긴 분포함수인데 이게 분포함수라는 이름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분포함수가 그래서 확률 분포함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각각의 변수에 대한 거를 주변 확률 분포함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합쳐져 있는 거를 결합 확률 분포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만났던 그 일변수상에서 분포함수들은 결국 이렇게 결합 확률 분포에서 보면 일종의 주변 확률 분포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합 확률 분포와 주변 확률 분포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분포함수를 만들고 나서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 분포함수를 가지고 질량함수를 만들든 아니면 밀도함수를 만들든 하겠죠. 그래서 먼저 만들 거는 결합확률 질량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질량함수라고 하면 뭐라고 했죠? 확률 변수가 이산인 경우. 자 여기서는 변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모든 변수가 이산인 경우를 결합확률 질량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데피니션은 동일해요. x는 스몰 xi, 캐피탈 y는 yi가 되는 확률을 fx, y라고 놓고 그거를 결합 확률 질량함수예요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질량함수. 자 그러면 이 질량함수를 가지고 누적 분포 주변 질량함수를 만들고 싶은데 여기서는 확률 질량함수라고 했는데 이 각각을 주변 질량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yi는 전체 조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yj를 전체 조건을 줘서 다 서메이션을 하면 이게 xi에 대한 x에서의 확률이 나온다 라고 해서 주변 확률 질량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x 전 범위를 합해주게 되면 그러면 y에 대한 확률이 만들어질 테니까 y에 대한 주변 질량함수도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쪽 6개 모든 확률을 다 합해줘서 주변 질량함수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흰 공이 5개, 검은 공이 4개, 붉은 공이 6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그래서 5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어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를 각각 xy라고 표현하겠대요. 이 xy의 결합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합 확률 질량 함수니까 fx, y를 구해봐. 이거죠. 이거는 p 캐피탈 X는 스몰 x, 캐피탈 Y는 스몰 y가 되는 확률을 찾는 거고. 자, 여기서 x는 x면서 y는 y일 확률을 찾는 건데, 공의 개수죠, 공의 개수. 그러면 흰 공의 개수가 x개이면서 검은 공의 개수가 y개가 되는 그 확률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총 개수를 먼저 생각해봐요. 총 개수는 15개가 되겠죠. 15개에서 선택을 하기를 x 더하기 y개를 선택을 할 건데, 이때 흰 공은 x개, 그러니까 5개 중에 x개를 선택하면서 그 다음에 검은 공은 y개라고 했으니까 4개 중에서 y개를 선택하는 이 경우의 수를 세주게 되면 이게 이제 확률 질량함수, 결합 확률 질량함수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문제를 살짝 잘못 읽은 게 5개의 공을 임의로 꺼낸다는 조건이 있었네요. 그럼 5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야 되는 거니까 붉은 공의 개수도 세알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붉은 공은 6개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5개에서 x 더하기 y만큼을 빼주면 그 개수가 이제 선택이 될 거고, 여기서는 5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y가 아니라 5만큼 곱해서 계산을 해주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결합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x에 대한 질량함수를 구하라는 게 요걸 구하라는 거고, 이거는 y의 전범위를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y는 0부터 4까지 15, 15를 5cx에 40y에 그 다음에 6c5 마이너스 x 플러스 y를 직접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하면 확률 질량함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오늘 이제 계산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결합률 질량함수를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밀도함수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 밀도함수는 편미분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결합률 분포함수를 먼저 만들죠. 1변수에서 했던 거와 동일하게 분포함수를 먼저 만드는데, 이 분포함수가 사실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냐면 캐피탈 X가 X 이하, Y도 Y 이하였으니까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Y까지,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X까지를 적분해서 결합률 분포함수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요 스몰 fx, y를 결합 확률 밀도함수라고 얘기를 해주겠대요. 요 안에 들어있는 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주변 밀도함수들을 만들고 싶은데, 주변 밀도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fx를 만든 작업을 앞에서 했죠. 그래서 y를 전방으로 돌리면 되니까 y를 인피니티로 보내서 이렇게 fx를 만들 수 있고, 요 fx를 미분해서 이 스몰 fx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어떻게도 그릴 수 있냐면 fx, y를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 적분한 거, y의 전범위를 계산해주면 fx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마찬가지로 fy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fx와 fy를 주변 밀도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실제로 이 편미분의 개념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이 결합률 밀도함수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성질들을 좀 나눠놨는데, 일단 fx, y가 다 0 이상은 돼야지 결합률 밀도함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전범위를 계산해주면 1이 나오는 것도 당연히 성립해야 될 거고, 이 주변 밀도함수는 아까 계산한 대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fx에 대한 미분으로서 얘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fy에 대한 미분으로서 스몰 fy를 구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fx, y이라고 하는 거는 캐피탈 fx, y를 편미분을 해서 x에 대해서 미분 한번, y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해서 결과를 가져가시면 된다 이거고, 요거는 둘의 순서를 바꿔서 상관없어요. 클레로 정리가 성립하는 상황에서 보통 나오다 보니까 x를 먼저 미분해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다섯 가지 성질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분포함수를 알고 있을 때 fx, y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면 되냐면 편미분을 x에 대해서 한번, y에 대해서 한번 해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합합 밀도함수에 대한 성질을 한번 찾아봤고, 주변 밀도함수를 찾는 예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까요? 주변 밀도함수를 찾으래요. 내가 x에 대해서 주변 밀도함수를 찾는 거니까 y의 전범위. y에 대한 전범위를 보니까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고정시키고 y가 0부터 인피니티까지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람다의 뮤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x의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뮤 y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y를 전범위로 돌려야 되니까 y에 대해서만 적분해주면 되죠. 그러면 x들은 y에 종속받지 않으니까 나가서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을 거고, 0부터 인피니티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뮤y의 dy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뮤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뮤y를 인피니티 넣고 0을 넣으면 1이 되는 상황이 나와서 결국 뮤분의 1이라는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고, 약분시키면 결국 람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x라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변 확률 밀도함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결합률 분포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해봤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져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이제 결합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봤고, 자, 이번 시간에는 기대값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gx, y 다변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gx, y에 대한 기대값에 대한 데피니션은 이렇게 이상한 상황과 연속 상황 두 가지를 각각 나눠놓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산인 경우에는 시그마를 두 개 씌워서, 그 다음에 연소인 경우에는 다중적분을 씌워서 기대값을 정의하고, 여기서 이제 전범위를 표현한 거예요. 전범위를. 자, 이렇게 데피니션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xy를 그냥 더한 형태로 보자면, x 더하기 y로 보자면, 이 x 더하기 y를 f에 대해서 각각 분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x, fx, 그 다음에 y, f와 y 형태가 된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고려해보면, 여기가 지금 y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상황이 돼요. y를 전범위를 취해주면 fx가 되고, 자, 여기는 x에 대한 전범위니까 fy가 되겠죠. 그래서 x의 fx, 그 다음에 y의 fy로 계산할 수 있고, 이 둘을 합하면 fx 더하기 fy로 표현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xy에 대한 기대값, 이게 실제로 지금 x 더하기 y가 되겠죠. 자, x, y를 더한 기대값은 각각의 기대값의 합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xy에 대한 그 조건이 따로 없어도 일반적으로 두 개 더한 기대값은 각각 분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상황은 사실 앞에서 이미 독립적인 상황에서 러프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제시해 보면,
이 스칼라베에 대해서도 밖으로 빼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스칼라베였다고 하면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냐면, 요 A가 X 앞에 붙겠죠. 그 다음에 B가 Y 앞에 이렇게 붙을 텐데, 그 얘기가 결국 AX 플러스 BY가 될 거고, 여기 AX 플러스 BY가 되겠죠. 이 A를 밖으로 빼고, B를 밖으로 빼서 표현해보면 결국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될 거고, 스칼라에 대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x 플러스 by의 기대값은 a 기대값 더하기 b 기대값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이 상황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ai, xi, a2의 ex2 그래서 n까지의 합 형태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운 성질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주사위를 3번 던지는 시행을 하는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의 기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x1, x2, x3 이거를 이제 생각을 뭐라고 할지 생각을 해보면, i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나오는 눈의 수를 xi들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얘네들의 합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x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x에 대해서 기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서메이션의 시그마 i를부터 3까지 xi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성질들을 생각해 보니 더한 거에 대해서는 분배를 해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그마를 앞으로 빼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xi에 대한 기대값을 줄 건데, 이 기대값은 주사위를 3번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래요. 그러면 이 xi라고 하는 거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시행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그 다음에 3도 6분의 1 해서 6도 6분의 1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6분의 1을 묶어서 생각해 보면 1부터 6까지 합이니까 2분의 6 곱하기 7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기대값은 2분의 7이라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고, 얘네들에 대한 서메이션은 결국 곱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2분의 21이라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불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 일반적인 상황과 특수한 경우를 나눠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뭐 할까 이렇게 고려를 해보면, 사건들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독립적인 사건들을 고려해봤죠. 그러면 변수들이 독립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성질들을 가져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결합률 분포에 대한 소개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변수들의 독립성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